안녕하십니까. 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이 주관하는 양평 문화유산 온라인 투어, 오늘 5번째로 양평의병 일제 맞서다 편으로서 오늘 설명을 맡은 이복재입니다. 네, 전 박숙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1907년에 일제에 의해서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되고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일제에 의해서. 이거에 항거해서 일어난 의병 운동을 정미의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미의병 때는 특별히 13도 창의군이라는 전국 단위 연합의병이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유생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던 그 의병 운동을 해산된 군인들이 참여함으로써 한층 그 전투력도 강화되고 이때서부터 일어난 의병 활동을 의병 운동이라기보다는 의병 전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그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원주에서는 이구채, 이은찬 두 분의 의병장님이 또 정미의병을 일으킵니다. 이 두 분은 그 당시에 경북 문경에서 이제 가서 살고 계시던 이인영이라는 의병장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의병대장님이 되실 것을 이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인영 의병장께서는 이제 그 의병장을 수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주에서 창의했기 때문에 의병진의 이름을 관동창의군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고 거기에 총대장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인영 의병장께서는 서울 진공작전을 기획하게 됩니다. 서울 진공작전은 뭐냐면 각지에,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이 활동하는 의병들을 전국 단위로 하나의 연합의병을 결성해서 서울을 공격함으로써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서울 진공작전까지 기획하게 되는데요. 전국 단위 의병을 이렇게 만들려니까 적당한 주둔지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원주는 교통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주둔지로 생각한 것이 결정된 곳이 바로 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경기도 양평은 이인영 그 총대장님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면요. 1895년 음력 11월 28일 날 지평의병이 창의해서 호자의진으로 유인석 총대장을 모시고 이제 확대 개편되거든요. 거기에 이인영 의병장이 호자의진에 합진을 해서 이제 그 의병 활동을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바로 그 이인영 의병장의 출생지가 여기 여주시의 북내면의 상교리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얼마 멀지 않고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양동에 대한 지리를 잘 알고 있을 뿐더러 호자의진에서 같이 양동 출신이신 안승우 의병장이라든지 이춘영 의병장과 같이 이제 거기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양동을 택하게 되는데 양동에는 지리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양동은 이제 사방 뺑 돌려서 산으로 이루어진 분지거든요. 그래서 6군데의 고개가 양동에 오려면 있는데 그 고개만 전부 막으면 지킬 수 있는 요새를 형성할 수 있는 지리적인 그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양동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직결지를. 그래서 호자의진에서 함께 활동했던 안종엽이라는 분이 당시에는 이제 호자의진의 지평 수성장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같이 1907년 10월 한 20일경에 원주에서 모집한 2천여 명의 그 의병을 이끌고 이제 이곳 이제 양동면 삼산리로 이제 이진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네, 여기가 양동면 삼산리 전투터라고 하셨는데 네. 삼산리의 유래가 혹시 있을까요? 네.
그 삼산이라는 마을은 뒤에, 마을 뒤에 산이 이렇게 봉우리가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어서 삼산이라 그러는데, 옛부터 삼산이라는 지명이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는 지명입니다. 삼산이라는 지명. 그래서 이제 여기에 원주에서 모집한 2천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안종훈 그 지평수성장 출신하고 같이 이제 양동으로 이동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양동으로 와가지고는 원삼산이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원삼산 마을에다가 전군 통수부를 둡니다. 전군 통수부는 뭐냐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본부가 되겠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군대를 편제하다 보면 뭐 좌군, 우군, 뭐 전군, 후군 이런 그 단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군과 우군을 각각 삼산리 배내라는 마을에다가 배치하고, 또 석공리 섬실이라는 마을에다 배치되는 등 이제 와서 주둔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가서 한 달 동안 주둔을 하고 있게 되는데요. 그 동안에는 이제 군대를 만들려니까 이제 많은 물자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죠. 이런 것을 여기서 모으는 활동을 이제 한 달 동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활동을 하게 되냐면, 서울에 그 각국 외국의 공사관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공사관에다가 경문을 보냅니다. 몰래 경문을 보내는데, 그 경문 내용이 뭐냐면, 의병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돈 단체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음으로써 의병 전쟁의 어떤 그 당위성 이런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경문도 각 공사관에다가 배포하는 활동도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이제 오래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군이 가만 놔두지 않았겠죠. 네. 처음에는 2,000명을 이제 10월 20일경에 이제 인솔해서 이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동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뭐 6,000명까지도 이르렀다라고요. 이인영 그 의병총대장이 나중에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이 조서를 받게 되는데, 그 신문 조서에 의하면 최고 8,000명에까지 이르렀다 그럽니다. 여기 총 주둔했던 의병의 수가. 실제로 1908년 초에 있었던 서울진공작전의 당시에 13도 창의군을 이제 양주에서 결성을 해서 서울진공작전을 하게 되는데요. 의병수가 10,000명이라 그러는데 정확히는 9,260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동에 모였던 8,000명하고 뭐 한 1,200~300명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양평이 실질적인 13도 창의군의 창설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양평 분들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000명이 모이니까 일제는 이제 이 의병을 이제 해산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제는 토벌군을 편성을 했는데 3개 부대를 편성합니다. 한 부대는 원주에서 공격을 해 들어오기로 하고, 하나는 또 저 춘천에서 공격해 들어오기로 하고, 또 한 부대는 서울에서 또 특별 부대를 편성해 가지고 이 구둔치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양동을 넘어오는 구둔치라고 있는 고개가, 큰 고개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한꺼번에 이제 삼면에서 공격을 해서 이제 의병을 해산시키고 이제 하려고 그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 작전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투가 1907년 11월 7일하고 11월 8일 날 양이틀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삼산리 전투다 이렇게 합니다. 삼산리 전투가 있기 전에 이제 우리 관내에서, 양평 관내에서 일본군하고 이제 의병들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10월 28일 날 이 계정리에 둔말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제 그것을 둔말 전투라 그러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관동 창의군을 조직할 때 해산 군인들, 원주 해산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의병을 일으킨 민금호,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지휘하는 부대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13도 창의군이 양주에서 모여서 결성되기까지는
38회에 걸친 많은 전투가,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삼산리 전투가 가장 규모가 크고 치열했고 희생자도 많이 낸 그런 전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형적으로 되게 유리한 곳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지형을 이용해서 그만큼 희생을 많이 줄인 게 됐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삼면에서 아까 공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편성돼서 온 토벌군은, 일본군 토벌군은 산포대라 해가지고 포병까지 놓아서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 구둔치라는 곳에서 이제 우리 의병들이 막는데 거기는 한 150명이 가가지고 진지를 만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제의 공격을 막은 거예요. 일단 막았는데 다시 후퇴를 합니다. 일본군이 후퇴를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포를 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의병을 진압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하루 정도가 지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양동의 지형과 지세가 때문에 의병들이 대처하는 그 시간을 벌게 된 거죠. 양평에서도 13도 창의군에 참가를 많이 했나요? 우리 양평 의병들이 그 13도 창의군에 참여하게 된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이제 양평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이 강원도 홍천이라든지 이런 길을 통해서 이제 그 양주로 간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두 번째 경우는 이 양동에서 의병을 모집해가지고 관동창의군에 들어가서 활동한 경우가 있고, 또 이인영 의병장께서는 그분의 제자들 중에서 또 이 양동 출신 의병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이제 마을에서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삼산 전투가 끝난 다음에 양주로 같이 이동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 갈래로 참여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삼산리 전투 이후에는 의병들의 활동은 어떻게 됐나요? 네, 삼산리 전투로 인해서 의병이 이게 뿔뿔이 이제 흩어졌는데 일부는 직접 이제 양주로 이동한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원주 쪽에 두세 군데로 임시로 가 있다가 이제 그 양주로 다시 이동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양주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13도 창의군을 이제 결성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역시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은 이인영 총대장이 돼서 서울 진공작전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인영 대장의 부친이 진공작전을 시작하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인영 총대장은 그 막중한 책임을 허위 그 의병장한테다가 위임을 하고 장례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문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척사의병 출신이잖아요. 이인영 의병장이. 그러니까 척사의병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척사의병의 한계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서울 진공작전을 기획해서 성공을 하지 못했지만 각도에서 참여한 13도 창의군들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의병 활동을 계속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동안의 과정에서 생긴 전투력 향상이라든지 효과는 대단하다는 평가를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이상으로 5회차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6회차로서 양평의병 기억으로 기록되다라는 제목으로 지평의병 지평리 전투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